자전거 카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격 훅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카본 자전거 진짜 그 수백, 수천만 원 할 만큼이나 좋은 걸까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알루미늄 자전거는 몇십만 원인데 카본 자전거는 수백, 수천만 원이나 하는 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야, 그거 다 허세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동호회에 나가보잖아요. 진짜 하나같이 다들 카본 자전거예요. 그렇다 보니 카본 아니면 오히려 더 튀는 묘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카본 자전거 진짜 성능적으로 좋아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비싼 거 뽐내고 싶어서 사는 걸까요? 오늘은 자전거가 왜 비싼지, 그리고 그 비싼 만큼의 가치가 진짜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자전거 왜 비싼지, 그리고 카본 자전거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자전거가 비싸지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알루미늄에서 카본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아니 도대체 카본이 뭐길래 수백, 수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굳이 비싼 돈 주고 살까? 아니면 카본 저거 다 거품 아니야? 같은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분들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동호회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카본 자전거 탄 사람들이 좀 더 빨라 보이고 뭔가 편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는 엔진빨이잖아요. 근데도 다들 하나같이 카본은 타줘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혹 하게 되더라고요. 이후 더 궁금해졌어요. 카본 자전거 진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저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와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과연 이게 허세인지 아니면 진짜 이유가 있는 건지 같이 알아봐요. 우선 카본 자전거의 가격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건 프레임과 휠셋, 이 두 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실제 스페셜라이즈들을 비교해보면 가장 싼 로드 자전거 프레임이 190만 원이고 가장 높은 등급이 790만 원이니까 프레임만 약 600 정도 차이 나죠. 근데 휠셋까지 카본으로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에 약 45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니까 같은 브랜드인데도 가격 차이가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나요. 와, 이거 알루미늄이냐 카본이냐, 그리고 카본 등급은 또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냐 카본이냐 이 차이가 가격 차이로 이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카본은 알루에 비해서 만드는 게 훨씬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요. 알루미늄은 그냥 용접으로 이어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카본은 여러 겹의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겹겹이 쌓아야 해서 제작 과정이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이 카본이랑 알루미늄 소재 단가 차이도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대략 1kg에 3달러에서 5달러 정도 하는데 카본은 4에서 50달러로 약 10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이렇게 비싼 소재로 복잡하게 설계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전문가들이 가장 좋다고 말하는 게 공기역학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즉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대요. 알루미늄은 튜빙 형태로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본은 자유로운 형태, 즉 내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디자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카본이 좀 더 에어로하고 매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본 타면 세단 타는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듯 알루미늄은 카본보다 단단해서 진동이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카본은 이 라이딩에서 진동이나 충격 흡수가 월등하게 좋아요. 이건 진짜 한번 타보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인 무게를 비교해보면 일단 알루미늄도 가볍지만 같은 강성을 유지하려면 프레임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카본은 가볍게 만들어도 높은 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성능적으로 월등히 좋다고 해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카본 프레임은 비쌀 수밖에 없고, 특히 성능 따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카본에 환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좀 가벼워지고 승차감 좀 좋아진다 해서 수천만 원, 솔직히 이건 좀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가벼워지니까 힘도 덜 들고 편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게 된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카본이 좋은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싸도 솔직히 너무 비싸지 않나요? 가능해! 돈만 맞으면. 그럼 카본 자전거 타려면 무조건 1000만 원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거야말로 자전거 입문자 저 같은, 그리고 심지어 중급 라이더들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급 선수들은 100에서 200g처럼 미세한 차이가 경기 성적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취미로 즐기는 일반 라이더들에게 100, 200g 차이는 거의 느끼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최상급을 타고는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굳이 기암급까지는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장비빨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등산할 때도 동네 뒷산 가면서 에베레스트 정복할 것처럼 입고 가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자전거도 약간 그런 부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라이딩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다시 자전거를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마 이 자전거로 살 것 같아요. 프레임은 일단 카본으로 갈 거예요. 제가 카본을 안 타봤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타봤기 때문에 이 풀카본은 절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대신 비싼 수천만 원짜리 최고 등급 카본 있잖아요. 이거는 피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동호인에게 이건 좀 거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만큼이나 가격 차이가 큰 구동계는 105등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과하지도 않으면서 성능은 짱짱한, 이게 진짜 가성비 자전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전거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요즘은 비싼 자전거만큼이나 잘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자전거들도 진짜 상당히 많아요. 풀카본인데 100만원대의 가성비 자전거, 무려 10배는 저렴한데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나름 MCT도 나가보면서 최상급 정도 타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창 잘 탈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엔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인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괜히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싼 모델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가성비 좋은 카본 자전거를 선택하세요. 그런 자전거 찾으신다면 고정 댓글에 픽 해뒀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싼 자전거, 카본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무게적인 측면이 컸다면 다음 시간에는 진짜 평속과 오르막을 쉽게 올라가기 위한 성능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뵙니다. 현실적인 자전거 꿀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